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개수 조정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위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 사업 명세서 584쪽 불법 광고물 자율 정비대 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자율 정비대 교육이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22년도 올해도 실시가 됐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실시 못했습니다. 아, 올해도 이루어지진 않았나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요게 매년 추천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업 대상이 어떤 사람이 누가 추천을 하는 건가요? 이 동에서 이제 그 자율 정비대를 그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율 정비 위원들을 이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동에서 각각 저희들이 6, 7명 정도를 매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그 불법 강공을 뭐 근절이나 건전한 그 강공문화 정착을 해서 그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자율 정비대원들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 보상금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계속 그 미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아직 그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해서 이제 정비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 그 뭐 사인 뭐 이런 날에 대해서 그 같이 나가서 같이 홍보도 참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뭐를 점검을 하는 거는 아니고 가서 아닙니다. 예. 홍보 형식이라는 예. 거네요, 그러면. 그러고 자율적으로 이제 불법 광고물이 있고 이러면은 또 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 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참여 인원이 24명이고 동별로 한두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예. 요 사람 한두 명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 건가요? 그것도 동에서 전담적으로 이제 수거 보상제 그 현수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한 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고 동의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사무소에서 추천을 예. 하신다는 거 이걸 예. 공고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한 거에 대한 이제 띄면은 보상금을 줘갖고 현수막 뭐 건당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전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최대 인원이 한 달에 3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수고 보상금을 주시는 분들은 평일이 아니라 휴일 또는 야간에 단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수시로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 목적이 보면 휴일이나 야간 등의 단속 취약 시간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 나온 목적이랑은 다르게 그럼 수시로 이제 수시로 정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죠, 국장님. 예, 많습니다. 이게 혹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자동 정보 저희들이 이제 불법 사항에 대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경우 네네. 전화로 인해서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저희 중구도 전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불의 대상으로 뭐 20분, 10분, 5분 간격을 이렇게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이제 겁니까?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로 이제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해주고 아, 그럼 이렇게. 전화를 한 번 드린다는 뜻에서 예, 말씀하는 예. 겁니까? 여기 제가 계속 저희들도 전화로 이제 안내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시스템이 아. 있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찾다 보니까 서울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분, 10분, 5분 단위로 계속 연신 발신을 해서 통화 대기 중인 상태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내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부터 올해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네. 저희들도 계속 정부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겁니까? 예. 위해업설이나 성매매, 야간 이런 업소들이 이제 불법 전단지 이렇게 해서 뿌리고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화명 소형 광고물이라든지 정말 전신주나 벽에 붙은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대로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 등을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가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늦은 밤에 또 새벽이나 이런 시간대에 또 기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근절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건축가를 살펴보니까 건축가에서는 이제 9개의 경로당과 1개의 마을에 간 신축과 개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편안한 쉼터와 열린 소통과 그리고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조속히 공사 완료해서 네네.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자,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까지 이제 전부 다 같이 이제 업무 분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다른 이제 과가 다 생겼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건축가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뭐 건축 인허가 또 사용 신청서를 차려야지, 건축 민원 상담 차려야지, 또 이행 강제금 등 뭐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자,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우리 지역 건축 안전센터 이번엔 설치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만 했었는데 예. 앞으로는 인구 50만 미만 도시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예. 이제 의무적이죠. 예, 의무적으로 이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예. 2022년도 6월 10일 날 해갖고 2023년도 6월 11일까지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물의 노후도 비율이 전국 지자체에 거의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원도심이다 예. 보니까. 워낙 그 노후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예, 예, 예.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예.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그 제도화됐습니다. 뭐 한때는 우리 중구 인구가 거의 대도시 인구를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이제 검토하기 어려웠던 뭐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또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이런 이제 지방자치 전문 조직인데 어떤 이게 좀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요? 저희들이 이제 하는 업무는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지금 당초에도 이제 노후 건축물 하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그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그 건립을 해서 건축에 대한 뭐 하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 관리 차원으로 안전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현장도 그렇고 철거 현장 이런 건축물에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지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나가서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센터를 이제 운영하도록. 예, 앞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또 강제 이행금 등으로 그런 걸로 재원을 해서 건축안전 특별 회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건축안전 특별 회계가 없죠. 이제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설치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정확한 매뉴얼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겠죠 이제. 예, 법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의무라든가 관리하면서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고 했더니 또 마찰도 좀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제 공사 이제 감리자가 계속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착공 해체 전 뭐 또 가설 울타리 또 분직망 설치해야지 상태 불량한 거 봐야지 공사장 소음 진동 기준치 이상도 이제 적발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도시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예, 현장에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또 건축가에서 이제 바빠지겠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자문수당이에요.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예. 홍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전점검 수당하고 이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앞으로는 안내를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는 걸 감안해서 홍보를 지금 해갖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뭐 현수막도 제작한다든가 예. 아니면 팜플렛, 리플렛을 만들어서 각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배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요. 광주 그 붕괴 사고 예, 이후에 굉장히 이 법이 좀 강화됐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건축가에서 이제 지역 건축 안전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만큼 또 일이 좀 바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5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문화동 마을회관 신축. 이 문화동 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걸 경로당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래층은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이용하고요. 2층은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칭은 문화동 마을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경로당 명칭은 없고. 예, 예. 그 문화경로당이 당초에 있는데요. 문화경로당. 예, 예. 그 문화경로당이 이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아마 형판은 이제 문화경로당 글로 이제 예, 거의 다 이제 경로당을 이제 이용하게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지금 모든 문제 이런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다 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경로당으로 보야 되겠죠 이거를. 예, 경로당으로. 여기가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이제 경로당을 다시 하는 건가요 이게? 기존 여기에는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지로. 예, 예, 예. 공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마을 회관으로 해서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그래서 이 공사비는 지금 8억 해갖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2023년도 예산에 3억 6천만 원을 세운 것은 시설비 그렇죠? 이게 시설비, 공사비가 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예. 이게 다 공사비라고 해야겠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 때 예. 4억 4천만 원을 세웠고요. 그렇죠. 예. 그 후에 올해 이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해서 예. 8억을 갖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마을 회관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회의 같은 거 하는 이런 것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많이들 하죠. 예, 예. 많이 운영이 되고 이제 마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 취지에 맞게 마을회관 취지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건축가에서는 집짓는 일이죠, 그렇죠? 예, 운영은 그쪽에서 내실있게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건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사업 명세에서 583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201-01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의 건축물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6,086만 원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 산출 내역을 보면은 수수료 지급에서 11만 원 곱하기
550건이라고 이렇게 산출 예. 내역을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 그렇습니다. 11만 원이라는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면적별로 대행 수수료가 약간씩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평균으로 잡아갖고 아, 평균으로 예, 예, 11만 아마 원. 연면적의 기준에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걸로 본 의원이 예,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11만 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예. 혹시 금액이 일률적인가 해서 아, 그렇지는 않고 그 면적으로 이게 대가가 틀린데요. 거기에 준해서 이제 평균 가격으로 해서 네. 저희가 11만 원씩 이렇게 잡은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관내에 그 건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사 어차피 이게 건축사가 하는 건축 허가 때 조사하고 사용 검사 때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이 그 전에는 나가는 걸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다 대행을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대행 수수료를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한 사람들의 내용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 선정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협회하고 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실제로 수수료 지급 건수가 몇 건이나 지급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9월 달까지 4천만 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4천만 원. 예. 그래서 3개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지나면은 저희들이 4분기에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건축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가 신고, 사용 승인 등 현장 조사라든지 검사 업무를 대부분 이제 건축사가 지금은 대행하는 현실에서 우리 기관에서도 또 업무 대행에 이제 철저를 좀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583쪽에 583조. 201-01 사무관리비에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에 이제 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수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건축 안전센터를 이제 설립하는 목적은 법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노후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설치하도록 지자체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상위 30% 이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국에서 7위에 해당합니다. 그래 노후도가 거신 40%가 건축물이 노후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다. 의무 설치하라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무조건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저희들이 아까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광주에 발생한 이제 아파트 붕괴 사고라든지 해체 시 이제 붕괴 사고라든지 주상복합 공사장 건물 외벽 붕괴로 인해서 이제 불안감들이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꼭 필요하고 시급성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물의 안전과 건축 허가라든가 이제 공사 감리, 관리의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 안전센터를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목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육성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의 의원입니다. 예, 그럼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명세도 585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도로 점용료 부과 조사 인부임에서 이제 이게 인건비 같은데 100%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이게 인원이 더 기간제 인원이 더 필요한 업무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인부임 해갖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이제 저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사후에 이제 업무 연속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 기간을 증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세 수입에 보면은 도로 점용료 부과 액수는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에? 업무가 많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서 도로 사용료 징수를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은 이게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늘어난 세입액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가 많다고 하면 도로 점용료가 이게 이렇게 업무가 많으면은 세입 수입도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은 이제 뭐 체납도 지금 부과는 한 1189건을 저희들이 이제 매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근데 금액은 한 세입 6천. 부분에는 그 세입 수입이 없습니까? 왜 하나도? 왜 표기를 안 해주시나요? 기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갖고 기금에서 잡혀 있습니다. 세입. 기금으로 전에 들어갑니까? 아니 어쨌든 기금으로 들어가더라도 세입 부분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앞으로는 그 별도로 이제 기금에서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네.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이제 광고물이 아니죠. 이건 도로 점용료라면서요. 그 광고물에 관련돼 갖고 같이 조명 그 돌출 간판에 대한 네. 도로 조명료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돌출 간판일 테고. 돌출 간판이 이제 세입 수입에 특별하게 보시면 도로 사용료 광고물 세입해 갖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네. 이게 3천만 원을 표시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로 사용료? 2022년도에 이제 4,800만 근데 원. 전년도 수입은 4,800이고 2003년도 수입은 지금 3천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상을. 예. 그러면 수입액이 1,800만 원이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100% 이상 증액을 시킵니까? 일이 늘어나면은 사용료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예. 돌출 간판에 대해서 그 신고하지 않고 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려고 조사를 지금 해갖고 또 부과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올 내년 2023 회계년도 연말에 이제 이 수입 내역을 다시 보면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천만 원 예상한 수입액은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도 2002년도 10월까지 그 6,100만 원 정도 예, 예. 부과를 했습니다. 1,189건 해갖고.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인건비가 100% 이상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량이 10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설계 공모를 해서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공모해서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어제 선생님, 공모 마무리를 해서 예. 그럼 좀 그래 전면 쪽에 이제 앞쪽으로만 하고 뒤는 다 주차장하고 네. 피로티로 이렇게 뒤쪽은 피로티로 해서 뒤쪽은 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들어갑니까? 그게? 한 지금 그 당선작은 한 20대 정도 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지금 피로티 개념이기 때문에 뒤쪽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아예 안 넣는 걸로 예, 설정합니까? 지금 예산 편성상 금액이 지하를 할 경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공사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이 건물 면적도 연면적이 1,600 제곱미터면은 한 484평 정도 예, 되는데 400.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강당도 상당히 크고 그럼 예. 동 이제 연말에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테고 이제 각종 회의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지하 주차장을 안 놓고 건설을 했다가 이 앞으로 이제 신축을 하면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주차장 문제인데 지하 주차장을 안 놓고 건축을 했다가 지금 나중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부지가 지금 본 의원이 도면을 지금 지도를 보고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예. 여기는 부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다른 예, 지역에 비해서. 지금 도로도 지금 3면에 물려 있습니다. 한쪽은 35m, 한쪽은 25m, 뒤쪽은 8m에 물려 있는 그 위치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하 주차를 굳이 안 넣고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상에 놔도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가능하게 법정 대수는 물론 맞겠죠. 법정 예. 대수는 충족을 할 테지만은 이게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이용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 주차장을 추후에 또 다른 지역을 이 인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 어쩐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하를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그런데 왜 자꾸 지하 의원님들이 주차장을 안 넣는다고 자꾸 지금 답변하세요? 비용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자, 비용을 따지면은 아예 지치를 말해야죠. 그냥 현재도 뭐 동사무소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왕이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지면은 복합으로 그 커뮤니티 센터를 그렇죠. 이제 복합 설계를 하다 커뮤니티센터는 보니까 주차장 이제 20여 대 갖고 되거느냐 이거죠. 현재 여기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는 몇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뭐 도보로 걸어다닙니까?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가셔서 이 예. 뒤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이 뒤에 주차장도 그때 당시에 주택 세 채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한 거 아닙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예, 10대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민원을 부르가도 주차역에 시킬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직원들 주차시키고 나면은. 근데 왜 자꾸 비용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어차피 한 번 지면 이제 50년, 100년을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그거는 설계자하고 만약에 돈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은 저희들도 지하를 파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은 좋은데 자, 지금 지난번에 태평일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것도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하니까 다른 데다 대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지금 토지 매입을 자, 해서 보세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그마한 땅덩어리 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파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가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공사비 차원에서 지하 주차장을 파는 금액 갖고 인근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국토의 것도 효율 이용성도 따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주택을 사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면은 그 주차장이 복합 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이 됩니까? 또 이웃 주민들 주차장이 되는 거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간에 본의원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이건 감립이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시설비에서 3억 4천을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임시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3억 4천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대전 대석침례교회가 그쪽으로 신관에 신축을 해서 옮기고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단기간 쓸 수 있는 단기간만 써야 되는데 여기다 3억 4천만 원씩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임차비는 별도죠? 임차비 포함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별도죠. 공사비 일식으로 임차비는 해서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얼마입니까 임차비는? 왜 예산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시작하는 순간부터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이제 임시차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는 네. 당초에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네. 거기서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들한테 리모델링 이제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만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임차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넘어온 상황이에요. 임차료는 어디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하게 되십니까? 근데 이게 1년 동안 단기간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건물을 이게 3억 4천만 원씩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야 민원 다이 그 때문에 민원 쪽에 아니 지난번에 그 우리 김광희 청장님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쪽에 남대전 등기소가 지금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임시로 빌려 거기다 우리가 좀 장기 투자 계획을 보면은 그걸 매입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 지금 비어 있는 남대전 등기소를 임시 빌렸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지금 어차피 사무 업무를 봤던 등기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필요가 없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3억 4천만 원씩 막대한 예산을 이건 다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철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용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철거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낭비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새로운 시설을 다 철거해서 폐기시켜야 되고 또 폐기 비용 들어가야 되고 근데 남대문 등기소 현재 비어 있는데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거기? 안 해봤죠? 저희들이 남대전 저희들은 이제 공사만 이렇게 건축가로 배정이 되었고요. 그렇습니까? 업무가 다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니 질의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청사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관심을 등기소가 됐던 여기 이제 대전 석교 침례교회가 됐던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등기소가 훨씬 낫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비어있는 건물이고 행정기관이에요. 여기도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예. 그럼 서로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비어있는 건물이고 어차피 3억 4천을 쓰면은 나중에 또 폐기 처리하는 비용 들어가고 철거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럼 어차피 법무부나 등기소나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같은 국가기관 아니겠어요? 행정기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협의해서 쓰도록 해야지. 시간이 좀 몇 달 더 걸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게 임시청사를 당장 뭐 몇 달 내에 구입해서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금 충분히 있었고 등기소는 비어 있는 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그 등기소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법무부하고 저희들도 글로 이사를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 그렇죠, 보고는 맞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임차료 또 별도로 또 줘야 되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총무과 예산 결산 위원회가 있으니까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총무과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3억 4천이라는 예산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사 옮겨갖고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해봐야지 그 금액이 확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산 비용이지만 이제 최대한 잡아서 그 추진을 하고요. 하여튼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신촌 경로당 개축하고 석교 경로당서부터 본동 경로당 신축까지 예. 이제 10곳이 이제 예산이 기존의 예산 대비 보통 적게는 1억에서 뭐 3억 6천 또 4억 4억씩 뭐 4억이 하나 둘3개 4개 이렇게 이제 추가로 막 증액이 됐는데 예.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의 건축비를 이제 확보했던 거를 지금 증액을 하는 거죠. 이제 증액하는 게 이제 건축비가 당초에 1억 정도뿐이었고 이제 부지비 매입하고 이렇게 있다가 부지비는 이제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축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언한 게 상황입니다. 증액이죠. 예.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이게 지난번에 이 건축비를 의회에서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1년도 안 된 기간 내에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나요? 원래 부족분에 대한 그 예산 편성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당초에 1억 세웠던 게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아니, 예상하는 게 성격이- 5억으로 예. 지금 잡아갖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당초에 뭐 1억 건축비 받은 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4억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 뭐 당초에 3억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2억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이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그러면 아니 석교 경로당 같은 데는 이해가 쉬워요. 왜냐면 기존에 5억 있던 예산에서 추가로 1억을 더 요청을 했으니까 6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당초에 그 석교 경로당 같은 경우 네. 개축비로 해서 4억을 확보했고요. 4억을 일- 했습니까? 예, 5억이 예. 아니고? 예,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에 1억을 대해서 증액을 증액을 하는 그래서 이제 5억이 되는 거고. 예, 예, 다 근데 5억. 이게 석교 경로당 이거 신축비도 우리가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1억씩 이게 인상이 됩니까? 건축비가 추가 투입이 되나요? 추가 또 이게 그 1회 추경 때 네. 그 4억으로 예산 편성을 그 그러니까 특별경으로 했는데 우리가 9월 달에 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예. 추경이. 예,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1억이 또 증가가 됩니까? 거기서 부족 부분에 대한 1억을 추가적으로 지금 그 위로 예산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부족분이 아니라 애당초 4억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1회 추경 때 애당초 4억을. 특별 부분으로 이제 4억을 받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건축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 1억을 근데 이게 지금 평수로 따지면은 39평, 40평 정도에 네. 그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건축비가 이렇게 40평 정도 짓는데 5억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래? 예, 건물당 짓는데?
경로당 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설계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뭐 두시고 이렇게 점심시간 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정리했다가 다시 회의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중 이화 경로당하고 방축골 경로당, 또 범골 경로당, 당대 경로당, 여기는 지금 토지를 기존의 경로당 말고 다른 쪽에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기 부지가 사유가 워낙 이제 협소해서 토지의 면적이 적다. 예, 그래서 지금 더 큰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당내 경로당은 현재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모르십니까?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당대 예,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국장님 하는데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그 한 250 정도 예정을 하고 아니 있는데 토지 매입을 예정을 하는 거고 기존의 경로당 말이에요. 기존의 당대 경로당 토지 면적이 얼마나 나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네. 서면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근데 부지 매입비가 다 지금 당대 경로당 4억이지 않습니까? 예예 4억으로 신규 집 매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4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도일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비가 5억 5천.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 5억 5천. 그러니까 당대 용도일 경로당 이화 경로당 부지 매입비가 3억. 그죠? 예 이하 같은 경우도 한 159제곱미터가 기존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네, 아니 건축을 그건 뭐 하려고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방축골 경로당은 3억 5천. 예, 이것도 부지 매입비가 있고 범골 경로당도 부지 매입비가 3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존의 경로당이 몇 평씩인지 자료를 좀 저한테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네, 제출하도록 방축골이나 당대 경로당하고 용도는 본인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고 예, 이화 경로당하고 범골 경로당은 본인이 그 위치라든가 환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범골 경로당 같은 데는 그 안에 주택 수가 몇 세대가 안 돼요? 한 10세대? 거기가? 범골 경로당이? 거기도 회원 수가 한 38명 정도가 38명인데 예. 저기 현재 저기가 세대 수가 몇 세대 안 돼요 거기에. 본인이 여기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지역군데 뭐 모르겠습니까 그거. 이하 경로당도 이제 안쪽에 좀 위치돼 있어 갖고 이화 경로당은 이제 거기가 이제 주택지가 많으니까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범골 경로당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세대수 자체가 해열수는 이렇게 왜 많은지 뭐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세대수 자체는 여기 지금 몇 세대가 안 되거든요. 예, 여기 이 지역을 뭐 잘하고 지금 뭐 보내는 지금 항공지도를 보고 있어요. 보면서 예,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부지에다 그냥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부지에 저도 아까 뭐 확인해 본 결과 네, 부지가 이 저희들이 지려고 하는 규모 이제 건축 면적 132제곱으로 질 경우 네. 1층으로 이렇게 유치해 갖고 질 수가 없는 그런 부지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크게 져야 됩니까? 인원도 없는데. 그래서 일을 어르신들이 숫자가 많고 앞으로 늘어날 지역 같으면은 뭐 본의원도 이해를 못 달겠는데 여기는 인구가 늘어날 지역도 아니고 거진 농촌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예. 뭐 꼴짝이 저 안에 범골 안쪽에 꼴짝인데 다 공장이고 창고고 여기가 다 주택이 몇 채도 없어요. 기존의 주택이 지금도 하나씩 다 없어지는 줄어드는 상태고 더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래? 여기가 사실 이게 여기 도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다 창고 공장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 꼴짝이가. 예, 안쪽으로는 알고 이제- 계시죠? 예, 굉장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주택이 더 들어올 있던 분들도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여기 도로 개설해놓고 나서 공장 창고만 자득 들어온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의 환경은 이미 여기가 이미 다 저해가 됐습니다 여기. 근데 굳이 그냥 현재의 토에다가 신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다시 옮기려고 하는 게 조금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날 상태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 감소할 수 있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굳이 토지를 이 주변에 그러고 이 정도 토지를 할 만한 위치가 있을지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 예산을 준다고 해도 이게 여기가 지금 250제곱미터면은 평수 따지면 75평 예, 뭐 80평 좀 안 예, 되는. 거기에 될 것 같은데 네, 75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작은 토지를 이 주변에 찾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이렇게 평수를 크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근데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렇게 크게 짐으로써 추후에 이제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도 또 상당히 더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이게 현재 실제 어르신들이 회원수 대비 실제 평균 여기 나오시는 어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예.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도 그렇게 많이 이용을 많이 안 하세요. 실제 가보면은 원래 할 때도 가면 10대분씩 빼고 없고. 예? 우리 예. 다른 지역 같으면 본의원이 실정을 잘 모르니까 이렇다 말을 못 하겠는데 범골 경로당 같은 데는 본의원이 잘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는 걸 심사숙고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당부를 뭐 드리겠고 토지 매입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네.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지금 네.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그 자리에다가 예, 소규모로 해서 근데 경로당 이제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저희들은 이제 계획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경로당을 줘놓고 왜 우리는 협소하게 해줬냐 또 이런 또 아니, 노인분들의 그거는 말씀도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있을 그 수도 지역이나 그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짓는 거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그 주변의 환경, 여건, 인구 밀집도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는 거지. 어디 35평, 40평 줬다고 해서 똑같이 40평 균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예, 계획 수립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없는 주죠. 거고. 예. 이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여기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굳이 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은 평수가 면적이 얼마씩이나 되는지 본 의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예, 예. 그때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살펴보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그 좀 지금 당부를 신축하려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예. 그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확보해놓고 토지를 못 사갖고 예산 자꾸 시간만 질질 끄는 것보다는 기존의 토지를 활용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청란노인정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청란노인정도? 청란노인정 지난번에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다 다른 데가 똑같이 해주는데 다른 데는 이미 다 준공이 됐는데 거기는 행정상 뭐 문제가 있어서 아이, 시작 공사가 공사가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갖고 지금 하고 12월 있습니까? 예. 12월 중순 되면은 마무리하려고 하고 거진 있습니다. 됩니까? 그럼 예. 12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면 다 됐네요? 예, 거짐 지금 그렇습니까? 해갖고, 예. 네, 어쨌든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기가 한 몇 달씩 늦어졌잖아요. 착공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 하나를 짓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은 언론을 접하면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한다고 어제 보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거 보셨나요 혹시? 예, 봤습니다. 예,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에서는 이제 재건축이 하면 아파트에 대한 예,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전진단 구조 안전의 안전성이 50%고 이제 주거 환경이 당초에는 15%, 설비 노후가 25%, 편익 이런 게 이제 10% 정도 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하면서. 근데 요번에 이제 개선된 사항 중에는 이제 구조 안전을 30%고 주거 환경 30%, 설비 노후도를 30%로 해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걸 좀 축소를 하고요. 주거 환경을 많이 30%로 또 변경을 했고요. 당초에는 조건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30% 이하 정도 그 정도여야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했고 그 조건부가 이제 30%에서 55% 이하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로 이렇게 시행을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45점 이하일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이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걸 좀 축소를 많이 시켜갖고 재건축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그 퍼센트를 좀 줄여갖고 이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하면은 이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제 보통 30년 이상 된 아파트 예,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안전진단 통과예요. 예, 어. 구조가 당초에 너무 이제 그 점수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구조에 대해서 그 점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래됐더라도 구조가 C등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예. 점수를 못 받아갖고 재건축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 안정성 기준을 뭐 이제 한 50%에서 30%로 예, 낮추고 또 주거환경 점수 비중도 15%에서 30%로 올리고 예, 이제 설비 노후도 비중도 현행 25%에서 30%로 높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안정에 뭐 심각한 이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대수가 뭐 부족하다거나 또 층간 소음이 심하다거나 또 난방 급수 또 이런 배관이 노후된 단지 이런 데를 생활 환경이 나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어제 보도를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안전 이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전에 지은 이 건물이 굉장히 콘크리트도 강하고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구조에서 점수를 못 받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그대로 생활 편의 위주로 뭐 주차 대수가 너무 작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 대수가 너무 설비도 작아. 그렇고 주거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또 배관도 엉망이고 예, 안에 내실은 엉망인데 건물만 튼튼하단 말이죠. 예, 건물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좀 됐었어요. 또 일부 또 불만 터진 이런 목소리도 많았고. 그런데 어제 이런 것을 좀 개선한다는 내용의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 예, 예. 또 오늘 이제 재개발할 때는 뭐 추가 이주비 이제 재개발할 때는 이제 이주비 같은 게 이제 추가 이주비가 허용이 되죠. 예,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했어요. 예, 오늘. 예. 그래서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뭐 추가 이주비,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주비 대출 외에도 건설사가 조합에 민원 처리 등도 관련 없는 일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추가 이주비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령을 오늘 간부에 게재했다고 봤습니다. 예, 그 보셨나요? 예. 해갖고 어차피 이주비라든가 이제 그만큼 비용에 대한 걸 예. 많이 그 혜택을 줘서 예. 부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591쪽 좀 볼게요. 예, 공동주택 찾아가는 강사 수당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산출 내역 중에 예.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실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30만 원. 230만 원으로. 예, 그렇죠.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예, 현장에 가셔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강사 수당. 예, 강사는 어디서 나오신 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뭐 그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강사로 채용해 갖고 저희들이 그 강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효율적인 뭐 장기 수상계획 관리라든가 아파트별로 이제 당면한 사항들에 대해서 뭐 문의하고 그래서 그 맞춤형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에도 5개 단지에 대해서 4개는 실시했고 15일 날 또 문화주공 2단지에 대해서 맞춤형 강사로 거기 나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파트 단지마다 단지 내에 예, 찾아가서 교육을. 이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예. 관리사무소에서 회의실 거기 있는 데서 이제 그 입주자 대표 회의위원하고 주민들하고 예예예. 모집이 되면은 예. 저희들이 나가서 예. 그 가서 교육을 시키고 질의응답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대의 이제 할 때 예. 해인 날 아니면은 따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나요? 날짜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예, 저희들이 날짜를 교육 일정을 잡아서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592쪽 시설 지원 사업 좀 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 이제 공유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4,200만 원을 이제 감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지금 12 보조금을 세입을 감액시킨 거죠. 예,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관해시를 했는데 이제 5개 구청을 일률적으로 그 편성을 해서 예, 한꺼번에 그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 다 감해서 5개 구청이 똑같이 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순수 12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개국가 똑같이 한 거네요. 예, 5개국가? 배분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감액한 이유는? 올해도 공동체 이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이제 공모해서 그 심사해서 이렇게 하는데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줄다 보니까 예, 예.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 신청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감해서 이번에 편성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 내를 보면은 불법 건축물 외에는 할 수가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지하 주차장에다가 따로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한번 들어가서 가서 봤더니 어떻게 이게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건 뭐 어차피 관리사무소서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 공간은 예. 아니면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을 빌려서 공유 공간으로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해야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인도 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뭐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시설 공간 지원은 뭐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 운영, 뭐 그 단지 안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뭐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이제 12 지원으로 해서 일괄 그 5개 구청에 나눠주고 있는데요. 예.
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자부담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30%가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담률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신 것 마냥 좀 내릴 수 있으면은 활성화되게 김옥항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자부담에 대해서 하여튼 줄여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그렇죠. 이 하겠습니다. 공유 공간을 조성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탁구도 좀 해달라고 하고, 탁구 교실도 해달라고 하고, 너네 이것이 공동체 활용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변경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예, 경우에 예, 행위 예. 허가를 못 받아갖고 예. 이용을 못하려고 보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예. 법적인 이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고 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려고 하면은 자부담을 좀 줄여갖고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걸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또 건축법에 걸리는 것도 막 있고, 또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에서 591조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에 네. 예. 201-01에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예. 지금 예산으로 563만 원을 이제 편성하셨죠. 예, 이 사업은 이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나 이제 그 동안에 코로나19로 잠시 이제 그 진행을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찾아가는 그 교육 맞춤형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 운영을 못했다가 2021년도에는 못했고 금년에는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예. 22년도에는 21년도에는 못하고 22년도에는 아까 예, 지금 보니까 5단지에서 예, 4단지를 실시하고 한 그 단지는 하반기에 이제 한 단지를 이제 추진을 실시하신다는 했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네, 5개 지금 전체 저기 관내 여기 해당되는 그 공동주택이 전체 몇 단지나 되나요? 저희들이 의무 관리 대상은 이제 78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뭐 150세 이상이면서 승강기라든가 이제 중앙난방식 이런 게 이제 의무 관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의무 관리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그 지금 주택이 78개소인데 이 매년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단지별로 거기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 자체에서도 이제 불화들이 좀 이제 입주자 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님이라든지 불화가 좀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차피 그 단지 내에 효율적인 단지의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지켜서 운영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불화는 이제 당사자 간에 그 뭐 입주자 대표회의 내에서 서로 간에 그 분쟁에 대한 거는 별도고요. 그럼 교육은 1년에 78개 그 이제 주택을 몇 개소나 지금 교육을 금년에는 5군데 아니 5군데 했는데 예. 당초 계획은 5군데밖에 없었나요? 예산 편성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많이 신청을 저희들이 그러려면 강사 비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 지금 매년 예산이 이제 그 돌아가면서 생각보다 560만 원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거죠. 음, 무슨 말씀인가 예, 그러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산출 내역에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실 강사 수당은 지금 여기 이제 10회로 돼 있어요. 예, 10번만 1년에 하는 건가요? 이게 10번을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기준으로 예산을 하고 편성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거 아닌 그 이제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소장, 입주자회장 등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하기 위한 예산이 그 앞에 560만 원이에요? 560만 원 그 안에 네. 운영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강사 안전 교육하고 강사료 해갖고 거기에도 그 여기 이제 560만 원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8개 단지 의무 관리 대상인 78개 단지를 이제 교육하고 어쨌든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뭐죠?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그 문제점이라든지 교육을 한다면 이 예산이 본인 의원은 이게 좀 저조한 금액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 추경이라도 이거를 좀 예산 편성을 하셔서 좀 지금 그리고 공동주택 그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저희 예. 지역에.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건립되고 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이제 단지가 계속 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갖고 방범이라든가 부장님, 안전 한 교육도 10배로 이제 늘리셔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알겠습니다. 교육은 해야 되거든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활성화를 시켜서 공동주택의 건전한 활동을 도모하고 또 주민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면 입주민 스스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은 교육을, 많이 세우셔야 예, 돼요. 많이 세워서 네. 그 단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592쪽 그 사용 설명서 12쪽이고 401-02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예, 그 지금 그 자부담이 30% 맞죠? 예, 맞습니다. 다른 의무관리 부분- 대상은 자부담 다른 부분은 또 질의를 다 해주셔서 중구는 또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수가 많잖아요. 예, 수요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거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네. 지원해서 아니, 내려오는 구비를 증액을 거고 하면 되죠. 구비 증액. 저희들이 또 이제 공동주택 노후 네. 공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매칭 사업으로 12 5천만 원에 구비 5천만 원 1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더 지원 단지가 많을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말고 또 1억이 또 편성이 돼 있나요? 여기 주택 공동체 활성화부 그게 있고요. 네. 또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노후 공영시설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12하고 구비 매칭으로 매칭으로 해서 하고 구비를 또 많이 들여서 더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정 많이 있을 때만큼도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율이 지금 높잖아요. 예, 예. 예. 주거 활동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데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 사업 명세서 592쪽 공동주택 아니다. 잠시만요. 예산안 설명자료 24페이지 사업 설명서 599페이지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선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19년과 21년에 산성동과 태평동 지하에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했던 실적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말고도 또 진행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갖고 선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한 건가요? 한개소씩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문화동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 문화동 있나요? 그러면 22년에는 어떤 사업이? 올해는 22년에는 선도 사업 그 지원이 없어서 없었고.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3년에 계획되어 있는 보문산로 일원의 도시환경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봉은산 사면 지역에 대해서 안전 시설에서 펜스 설치라든가 펜스 옹벽부에 대한 이제 조경 정비 그리고 야간 이제 보행 환경을 위해서 그 교통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범죄 CCTV라든가 뭐 조명 이런 거에서 산책로에 대해서 이제 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범죄 발생이 생길 만한 불안한 장소나 좀 이런 곳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쪽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업의 안전을 위하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범죄 예방이 없는 그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입니다. 예, 사업 명세에서 597쪽 설명자료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1 예, 지금 선진지 견학 등 관내 출장 여비로 예, 279만 7천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도시 활성화 같은 경우에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많이 추진을 따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금년에도 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30%. 국장님, 지금 도시 활성화과는 특성상 업무 특성상 예. 이거 10배 이상의 교통비 그 지원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천밸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해서 예산을 편성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이제 추진해서 도시 현장이라든지 선진지 그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중급 발전을 논의해야지 이거 탁상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깜짝 그렇습니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 도시 활성화과에서
그 출장 여비를 가지고 3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나? 지금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한번 더 추경이라도 금년에 써보고 예산의 상반기에 현장을 많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 등급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 우리 이정수 그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저희가 비교 견학 갔을 때 김천의 그 자산동 그 리뉴얼 사업한 거 있죠. 예, 예. 뉴딜 사업 뉴딜 사업 한 거도 이럴 때 정말 같이 그 도시 활성화과 같이 직원들이랑 함께 견학을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산을 늘려서 지금 계속 뭐라 그러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 벤치마킹을 하는 게 그 도시 활성화계 또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위축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99쪽 설명자료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천동 마을관리협동조합 그 초기 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천동 지금 마을 패션 맞춤거리 해갖고 그 저희들이 건립해놓은 맞춤 패션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마을 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 사업비로 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을 기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조합이에요. 예, 예. 지금 저번에 해갖고 여기 동의를 받아갖고 네. 지금 선정해갖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맞춤거리에 요번에 새로 그 건물 신축한 거기 그곳에 지금 입주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주차장하고 위에 이제 건물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걸 그 예산보다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이 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그 예.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선도 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셨는데 예, 그 이제 어제도 이제 행사가 있어서 한밭도서관 쪽 뒷길에 가 보니까 예. 그 바닥 조명을 해놓으니까 왠지 가면서 마음이 좀 편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유천동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예.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2년 전에 그 바닥 조명을 한 거를 지금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 우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예, 당부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죠? 어차피 바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은 해놓고도 이제 철거하는 철거를 그런 걸 2년 위해 후에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고 이게 뭐 선정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네. 저희들도 선정해서 아쉬운 사업에-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우리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하면은 뭐 한 200억이 들어갔니,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갔니,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예, 정말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4년 동안 이 지역에 진짜 그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 지자체에서 할 사업을 갖다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시비 또 구비 합쳐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 구의원들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네, 없어요. 이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숫자상으로만 160억이 들어갔네, 뭐 180억이 들어갔네, 이 숫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보는 의원이 중천동 뉴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또 보는 의원도 같은 지역구지만 제가 막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이것은 어차피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 4년 동안 안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꼭 단서가 붙어요. 뭐 마중물 사업, 고용주차장을 건설했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마중물 사업하면 우리 어릴 때 옛날 그 말 그대로 펌프질 할 때 물을 일단 조금 넣는 거죠, 위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정말 이 사업을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심하게 따지고 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석교동 도시재생 누리사 같은 거 하면은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180억. 석교동이 18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천동 중청동도 180억. 자, 석교동은 160억이에요. 160억. 예. 그렇죠? 예. 이 설명 자료에는 지금 16억으로 돼 있어. 지금 석계동 도시재생 누리사업 설명 자료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오타가 이제 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자세한 이제 이런 언급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할 것이고. 지금 마을 소식지 있죠. 598페이지에. 예. 자, 같은 598페이지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어요. 예. 또, 같은 쪽에 마을 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그럼 도시재생대학 운영에는 1,200만 원. 마을 소식지는 따로 400만 원이에요. 이런 400만 원 같은 이런 마을 소식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 인쇄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을 소식지 발행은 하나의 그 인쇄비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책자식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은 이제 목이 틀려서 그 구분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소식지도 발행을 해서 홍보물 작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따로따로입니까, 이게 지금? 예. 목이 또 자문 운영 수당 좀 볼게요. 석계동. 여기도 1,220만 원이에요. 1,220만 원을 지금 책정해갖고. 그렇죠. 예. 자, 자문 및 심사 수당 서면으로 2021년도에는 서면을 했어요. 예. 한 해에 10만 원씩 1인당 1인당 10만 원씩. 10만 원씩이죠. 예. 이 10만 원씩 서면을 했는데 10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자, 우리가 직접 나와서 심사를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예. 그러면은 기본 수당은 7만 원이죠. 그 참석 수당이 있고요. 네. 자문 수당은 이제 기술에 대한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의원의 참석 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초과하면은 3만 원을 더 줘요. 예. 초과 2시간 이상입니까? 2시간 2시간씩이에요. 예.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이 뭐야 저기 회의 참석하신 분들. 작년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얘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구의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여기에 참견을 해야 돼요. 참견을. 예. 네. 그래서 감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로 24쪽, 사업명세서 599쪽,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선도 사업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전에 그 추진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 추진 결과 범죄 발생 빈도나 빈도의 감소 등이나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이나 만족도 조사 혹시 하셨나요? 그런 만족도는 그 시설을 하고 나면은 그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은 한 거는 없습니다. 범죄 발생 빈도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시고, 전보다 좀 발생 빈도가 줄었다든가 이런 건 모르십니까? 예,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지역적 특성과 좀 환경을 좀 잘 고려하셔서 예, 세금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행정 효율적으로 좀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개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예, 김욱향 의원 김욱향 질의해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응? 지금 1차 추경에 그 청원경찰 그 인건비 통과시켰잖아요. 예산 편성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삭감하는 얘기가 코미디 합니까? 위원장님, 정무적으로 판단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1차 추경에 세워줬으면 당연히 통과를 편성을 해줘야지. 응? 아니 저기요. 저기 자, 회장님. 네. 자, 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래 추경 때 안 해줬으면 몰라.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상임위에서 깎는다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의회 자격도 없다고 할 거 아니야. 예, 일단 자, 정리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하시고. 이의가 있으세요? 이의가 없을 때 정회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자, 우리가 정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 의회가 뭐예요? 아무 법도 모르고. 예? 위원장님, 우리가 개수조정을 정회를 하고 개수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그러면은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개수조정 할 때 이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더 토론이 필요합니까? 자, 표결 요구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요청해요.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 원안 잠시만요. 원안에 잠시만요. 수정 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 여기 잘못했어요. 가결이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